이번에 평양에 갔어요. DMZ 내에 GP 11곳을 시범 철수하겠다. 판문점 JSA를 비무장하겠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하겠다. DMZ의 공동유해 발굴을 하겠다고 남북 군사위원회 합의 사항을 발표했고요. 또 DMZ 근처에 20에서 40km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서 정찰기도 못 날리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미국 이렇게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남북 GP 감축 합의에 대해 모든 것을 유엔 사령부에서 이렇게 관장해야 된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에이브럼스 신임 사령관은 그 에이브럼스 탱크 있죠. 미군의 핵심 탱크. 그 할아버지가가 아마 그 탱크의 이 전설적인 전쟁 영웅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저희 72년에 육군 참모 총장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과거 전차전에서 전설적인 어떤 이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따서 에이브럼스 탱크라고 현재 이 최강의 명성을 날리는 탱크로 되어 있죠. 자, 그런 전통적인 무인 집안의 자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유엔 사령부가 소관이다. 즉 관할권을 유엔 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 허용해 줄지 말지 하는 거지 남북 간에 그렇게 아무리 너네들끼리 합의해 온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남북 간이 GP 철수 등에 대해서 대화를 지속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중개, 심사, 사찰 이행되어야 한다. 자, 지금 지구는 유나이티드 네이션, 즉 연합국가라는 형태로 있는 것이 지구를 관장하는 전체 한마디로 국가가 유엔입니다. 물론 유엔이 힘이 없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고 치는 사람에 대해서 유엔군을 보내서 그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유엔군이 유엔 생기자마자 파견된 것이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이 사고를 쳤고 당시 중공과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처음으로 한국에 16개국인가 이렇게 군대를 보냈지요. 그래서 싸워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령관이라는 것은 유엔이라는 국가 위의 국가가 관장하는 그런 직위예요. 그런데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부 이야기를 하냐? 유엔의 위임에 의해서 당시 여러 나라들이 모였는데 이걸 갖다가 다 지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력과 장비를 보낸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의 이 사령관이 총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까지 겸임해라고 유엔에 의해서 문서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은 지난 19일 군사 합의에서 연말까지 비무장 지대에서 GP 11개씩을 철수하기로 했어요. 자,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 현재의 정전협정이 대체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남북 간 평화협정은 두 나라 간의 직접적인 합의다라고도 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을 포함한 유엔 사령부로 군사 분야에서는 유엔과 합의가 돼야 된다. 자, 북한이 6.25를 53년 7월에 정전을 할 때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이 뭡니까? 지원군, 한마디로 의용군 사령관 팽덕회와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미군 사령관 클라크 중장의 합의에 의해서 당시에 정전협정이 맺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엔사가 존속하고 있고 유엔사가 지금 정전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유엔 사령부가 정전협정의 당사자라서 군사 분야에서 북한과 협의를 여러 가지 협력을 하거나 합의를 하는 것은 미군과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내년 봄에 한미 군사훈련도 계속하고 훈련 중단으로 준비태세가 약화되느냐 하니까 분명히 그렇다. 준비태세가 소폭 저하됐다. 그래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간에 문재인은 미국에서 비핵화는 미북 사이에 프로세스가 연계돼야 된다면서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간이 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남북 간의 군사 합의에는 유엔사의 합의가 필요한데 문재인은 남북 간의 재래식 무기를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에 일어날 전쟁의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비핵화 협상이 절대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미국이 북한의 핵을 보유를 인정해주고 이제 귀찮아서 손 떼려고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은 트럼프가 그러고 갔다 하더라도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그걸 용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북한은 동시에 감축하자면서 자신들이 약체에 있는 재래식 전력, 지금 한반도에 있는 것은 재래식 전력밖에 더 있습니까? 핵은 지금 먼 데에 떨어져 있고요. 전략 자산에 이렇게 따라서 핵이 배치되어 있죠. 즉 핵 항공모함에다가 16발씩 이렇게 핵 미사일을 이렇게 장치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쏴라 하면 코드를 확인해서 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은 남북 간에 그리고 미국 간에 이런 비핵화 협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문정권이 있을 때 최대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이 한미 재래식 전력의 결합을 해체를 해서 그리고 휴전선 일대와 판문점 일대, 수도권 일대 그리고 해상으로, 육상으로, 공중으로 한국의 전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자신들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협상이 결렬이 좀 되고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수도권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국의 군부대의 기강이 이렇게 해체되고 북한에 대한 대응 태세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아무런 방어벽이 없는 상황 속에 한 5,000명 부대 정도의 북한의 특수부대가 기습 공격을 하고 나머지 북한의 야포부대 숨겨놓은 것들이 전부 포를 발사해서 그래서 서울을 기습 점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서울의 요지들을 북한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계속 버티죠. 인질도 잡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서해 5도는 백령도나 연평도나 대청도, 소청도는 북한이 다 점령해버립니다. 거기에 지금 북한을 향해서 방어할 수 있는 자주포니 뭐니도 다 뺀다며요. 부대도 일부 빼고요. 그러면 뭘로 막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초기에 점령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의 주요 시설 일부도 점령되고 일부는 인질로 잡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말리겠지요. 자, 뒤섞여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 뭘로 대응을 하겠으며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하겠어요? 기습에. 그런 상황에서 협상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이 한마디로 한국을 주요 시설과 인물 그리고 서해 5도 등을 자신들이 장악한 채 협상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될 때
뭘로 버티겠습니까? 한국 군대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요. 한 5천 명 이렇게 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일당 백은 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자, 직업 군인화된 한국 군인들의 저런 태도, 그 다음에 이제는 허지부지 돼버린 휴전선에서의 수도권 일원의 방어태세, 해안장벽의 붕괴, 그리고 정찰과 관측의 전부 이 실패, 이런 속에서 북한군이 기습을 해서 점령을 했을 때 뭘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에 들어가서요. 북한은 결국은 서해 5도도 자기들이 가져가고 더 나아가서 다시 미국을 이렇게 핵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데 끌어들이게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이 입게 될 데미지는 나중에 협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그 뒤부터는 국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안에서 이제 서로 패를 갈라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권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북한의 일관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의 의심을 하지 않고 비핵화도 되기도 전에 무조건 북한 측을 선으로 해석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해체하는 부분에 한국의 군인들이 저항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군인들이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을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서 중개, 심사, 사찰,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건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유엔군 사령관은 반미 감정 자극이나 외교 갈등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과거 2000년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 직후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하고 DMZ에 있는 지뢰 제거하고 할 때 유엔군과 관할 관리권을 놓고 대립을 한국이 했죠. 김대중 정권 때. 자, 관할권은 오늘 조선일보 보면 잘 표현을 했는데 소유권에 해당되고 부동산이라면 관리권은 전세권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경의선 동해선의 연결구역에 대해 유엔군은 관할권을 가지고 관리권은 그 연결되는 부분만 한국에 위임을 해줬죠. 자, 그래서 이 통과할 때마다 이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절차가 좀 간소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종 승인권은 아직도 유엔 사령부가 이 경의선 동해선의 연결 구간 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의주까지 휴전선에서 기차를 연결해서 북한에 철로 점검 가겠다고 했을 때 유엔사가 불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군 일각에서는 미군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실행이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 평양의 합의에 대해서 그 18일 날 합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동의를 받았느냐, 즉 군사 부분에 관해서 국방부에 질의가 들어가니까 세계 채널로 신 두 차례에 걸쳐서 유엔 사령부와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고위장성은 52차례나 협의를 하고도 이 협의 중이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이 동의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국방부 대변인도 19일 평양 선언 중에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철저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군사적 용어로 검토 중이란 말은 우리는 동의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엔사 소식통은 한국군처럼 미군도 대통령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해주고 이래 되면 미군도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은 그때까지는 미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소식은 캠프 보니파스에 그러니까 이 캠프 보니파스가 판문점 아래에 있는 합동군사기지죠. 지난번에 오청성이가 총 맞았을 때 거기에다가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데리고 왔죠. 아주병원으로 쏘네요. 그래서 캠프 보니파스에 환자가 생겨서 더스트오프, 즉 긴급 의료 후송 오청성이 탄 헬기를 띄울 때마다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하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물었다는 겁니다. 자, 휴전선 일대로 20km씩 해가지고 또 많은 데는 40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하게 되면 판문점 바로 휴전선 1km도 안 되는 500m쯤 되는 캠프 보니파스에서 비행 금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누가 다쳐서 헬기로 실어 나를 때도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오청성이 같은 사람이 또 발생하면 북한이 안 된다, 위반이다 하면 그냥 헬리콥터 못 띄우고 차로 싣고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 이번에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작게는 20, 많게는 40km를 비행기를 못 날린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기는 있죠. 산불지나 조난구조, 환자 후송의 경우에는 예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군의 헬기는 못하고 이제 그럴 때는 무슨 119의 헬기가 날아가든지 해서 북한 측에 사전 통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싫어, 우리는 그 의심스러워하면 못 날리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 자체에 대해서 엄청 불쾌했다는, 미국 군인들은 말을 못하는 거죠. 군인들은 한마디로 적 개념 때문에 군이 사기가 유지되고 존재하며,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와 군인들은 북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그런 분노가 있어야 먼 이 나라까지 와서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지켜준다라는 사명감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월급이 짜다로 많습니까? 미군들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지켜주는 나라의 정권이 북한하고 합의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만 이제는 보따리 내놔라 한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정상회담 기간인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주한미군의 정찰기 RC-7이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가까운 상공에서 비행을 계속했다는, 정찰 활동을 했다는데 이거는 엿먹으라 소리로 지금 한 거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북 간에 미국 측과 미국이 관할하는 유엔사 측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군사 합의문을 발표를 해서 이 서로 간의 트러블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자, 그리고 유해 발굴 문제도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라고, 여기에 이제 유해 발굴을 하려면 지뢰하고 폭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철원 일대부터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 거는 그 당시에 엄청난 격전지 아니었습니까? 산이 민둥산이 될 정도로 포를 많이 쏴댄 그런 격전지에 지뢰를 해체한다. 유해 발굴이라는 빙자에. 이게 뭡니까? 죽은 자가 살한 자를 잡아먹기 딱 좋은 부분이죠. 유해 발굴 빙자에서 철조망과 다 뭘 철거해요? 지뢰를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강 하구에도 또 공동의료구역이니 평화수역이라면서 이걸 해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사가 협조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겠느냐. DMZ 안에서 지뢰 제거하려면 유엔사로부터 출입증을 허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송영무가 퇴임식 하던 21일 오전에 매티스에게 전화를 걸어 군사 합의서를 설명을 했다는데, 또 정경두 신임 국방장관이 JSA 대대를 방문해서 유엔사 부사령관한테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에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이렇게 받아냈다, 이렇게 강조했지만은 미군의 핵심들은 이런 합의서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핵화 속도보다 빠른 군사 분야의 합의를 미국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데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한국군이 아니고 미군이다.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